JDBC를 이용해서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 그러니까 RDB를 말하는 거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액세스하는 이 코드 만드는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JDBC 템플릿의 사용, 이것도 거의 스프링의 기초 중에 기초고, 사실 요즘에는 JPA 워낙 많이 쓰시고 JP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이바티스라던가 다른 SQL 매퍼들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굳이 JDBC 템플릿을 여러분이 실전에서 쓰실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SQL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고, JDBC 템플릿이 스프링이 제공하는 템플릿 콜백 패턴이 적용된 가장 대표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쯤 공부해 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거니까 이것도 일단 한번 간단하게 도전을 해보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설명을 해볼 텐데 이것만 SQL도 나오고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지우고 다시 15분. 자, 시작합니다. 목적은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RDB에 저장하고 끌어오는 건데, 그럼 DB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DB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번에는 H2라는 인베디드 DB, 메모리에서 동작하는 아주 가볍고, 스프링 부트를 쓴다면 거의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아도 부트가 알아서 모든 거를 다 만들어주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뭡니까? JDBC 이렇게 이름을 잡고, 이번에는 웹은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의 시작을 할 때 DB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다 하고, 그리고서 끝나면 종료하는 방식으로 만들 겁니다. JDBC API 스타터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H2 데이터베이스 이 두 가지 넣어서 준비를 해볼게요. 보통 스프링 부트에서 RDB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JDBC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H2 같은 경우는 H2라는 게 클래스가 존재하면,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기본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고도 JDBC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코드를 이것도 이 안에다가 애플리케이션 러너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돌려보죠. 일단 기본 껍데기부터 준비를 하고요. run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return, 잘 뜨는지만 보고 가이드를 좀 더 읽어보죠. 이번에는 커스터머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 오브젝트에 담긴 거를 DB에 저장했다가 읽어왔다 하는 건데, long 타입의 id가 있고 string 타입의 first name, last name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과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커스터머를 어디다 만들까요? 그냥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long의 id, 그 다음에 string 타입의 first name, last name 두 가지 만들고요. 이걸 생성자에서 다 주입을 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고, 잠깐만, 맞죠? 그 다음에 toString으로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할 때 안에 있는 값을 보면 좋으니까, ID는 이런 기본적인 메소드에 대한 자동 생성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걸 잘 쓰시면 좋죠. getter, setter를 만들 건데 setter가 필요할까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getter만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롬복을 좋아하시면 롬복을 사용하셔서 이런 코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드시고, 필드만 멤버 변수들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능은 이제 롬복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코드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JDBC 템플릿은 스프링에 JDBC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DB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빈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JDBC 템플릿을 굳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JDBC 템플릿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 간단하게 그냥 테스트를 JDBC 템플릿이 잘 주입이 됐는지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 요걸로 일단은 기본 설정이 잘 됐나 확인해 보는 거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JDBC 템플릿이 잘 넘어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걸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사실 테스트도 만들면 좋겠는데 우리가 테스트를 만들려면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뭔가 결과를 돌려주는 기능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DAO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하면서 거의 스크립트처럼 JDBC를 이용해서 DB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오는 거 요거 그냥 한번 해보고 끝나는 거라서 테스트까지는 오늘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테스트를 만드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저장하는 코드를 만들 건데 저장하는 코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 테이블을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JDBC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execute 하고 create 어유 그냥 뭐 알아서 커스터머를 다 만들어 주네요. 예. 지금 방금 코드를 만든 거는 코파일럿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인서트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 크리에이트 하기 전에 만약에 테이블이 존재하면 드롭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메모리 DB니까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이 존재하면 문법이 틀렸나요? 아무튼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이제 새로 생성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메모리 DB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내려가면 DB 데이터는 사실 다 날아가 버려요. 자, 저 여기까지 잘 동작하는지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뭐 에러는 안 난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얘기도 없는데 잘 동작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름하고 성을 두 가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 성 데이터를 이제 따로따로 준비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예제를 만들었냐면 뭐 존 우, 제프 딘, 뭐 조시 블럭, 그다음에 조시 롱 이렇게 네 명의 사람의 이름을 다 연결한 스트링으로 해가지고 어레이로 해서 받아온 다음에 얘를 가지고 스플릿을 한번 해서 요 각각을 오브젝트 어레이로 만든 거예요. 오브젝트 어레이로 만든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JDBC 템플릿의 업데이트나 배치 업데이트 같은 데서 파라미터 바인딩을 손쉽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일단 등록할 사람의 4명의 정보를 일단 먼저 파라미터들을 등록할 데이터 값이죠. 값들을 오브젝트 어레이의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arrays as list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최신 DB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써도 되잖아요, 그죠? 이거 자바 11에 들어갔던가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읽기 전용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건데 코파일럿이 역시 여기까지 다 만들어 주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루프를 돌면서 for each로 일단은 이 전체에 대한 루프를 돌면서 여러분 그 for each가 두 가지가 있어요. 스트림에서 돌아가는 for each가 있고 그냥 for each가 있습니다. 이게 이터레이션에 적용되는 건데 두 번째 for each는 그냥 우리가 for문을 써가지고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쓰는 거랑 요거를 이제 스트림으로 막 바꿔서 for each를 쓰는 거 두 가지를 어떨 때 뭐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순 루프를 사용하실 거라면 이걸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이름을 가져온 거를 string array로 바꾸고 요거를 이제 insert를 가지고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 이렇게 넘겨주는 식으로 코드가 만들어졌네요. 네. 자, 이렇게 였는데 이 스플릿은 좀 이름이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할까요? 그냥 names 이렇게 할까요? 이름 그냥 name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이름이니까 7분 남았네요. 아이고 이게 네이밍이구나. 그냥 스플릿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준 대로. 자, 이렇게 해서 루프를 돌면서 인서트를 한번 쭉 하는 거죠. 별다른 에러는 안 났는데 뭐 로고 같은 게 특별히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좀 불안불안합니다. 자, 마지막 거를 이제 해보죠. 읽어오는 건데 사실 제가 인서트 하는 거는 이 예제 코드랑 좀 다르게 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배치 업데이트라는 거를 원래 쓰도록 예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은 배치 안 쓰고 그냥 하나하나를 다 그러니까 요 인서트 SQL을 다 독립적으로 4번 보내서 DB에 저장을 한 거죠. 이번 이제 쿼리 해오는 걸 만들 건데 쿼리는 얘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JDBC 템플릿에서 first name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건데 파라미터는 얘가 이제 옛날 방식이라서 오브젝트 어레이로 이렇게 만들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어레이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바인딩할 파라미터를 넣어주는데 조시라는 걸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시라는 이름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응답이 돌아오는가 이걸 보는 거고요. 쿼리를 날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오는 거는 보통 이거 다 어레이에 또 리스트 이런 형태로 오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그 매핑을 해서 우리가 커스터머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커스터머라는 걸로 매핑할 때 로우 매퍼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익명 클래스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이 익명 클래스 중에서 메소드가 하나인 거, 즉 펑셔널 인터페이스 쓸 수 있는 건 다 람다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로우 매퍼라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그 메소드를 갖다가 람다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에다가 ID, first name, last name 필드명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가져와서 변환을 해주는 거죠. 코드가 좀 복잡해졌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걔가 로우 매퍼를 이용해가지고 결과를 리턴하는 게 아마 컬렉션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게 뭡니까? 리스트로 돌려주네요. 리스트니까 for each를 이용해가지고 이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커스터머의 toString을 아까 정해놨잖아요. toString. 이 형태로 검색에 해당하는 그 두 개의 커스터머의 이름이 출력이 되는 거, 이걸 한번 보죠. 아이디랑.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조시라는 first name을 가진 두 명의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예제에서는 배치 이름이 뭐죠? 배치 업데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갖다가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주면은 얘를 DB에 한 번에 여러 개의 인서트를 쿼리로 한꺼번에 배치로 날리는 그런 거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배치 업데이트, 배치 인서트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러면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 배치 업데이트를 사용하면 좋은데, 이걸 배치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좀 바꿔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일단은 로컬 변수로 바꾸요. 여기에 스트링으로 돼 있는 이걸 스플릿까지 해서 받아야 되겠죠. 얘는 맵해서 컬렉트 해가지고 스트림, 이거 이제 매핑을 해야 되니까 스트림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퍼케이스가 아니고 스플릿을 해야 되죠. 그래서 네임에 스플릿, 중간에 띄어쓰기로 스플릿하고 얘를 다시 컬렉트해서 list to collector. 코파일럿이 뭐 이것저것 막 제안해 주니까 더 collectors to list 더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한 방에 만들어주면 되게 좋은데, 그게 아니면 마구 막 제안을 하는 코드와 씨름을 좀 해야 됩니다. 요거를 그리고 스트링이 아니라 오브젝트로 넘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JDBC 템플릿처럼 예전에 만들어진 그 라이브러리들은 저 오브젝트 어레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업데이트가 아니라 배치 업데이트라는 걸 쓰고,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갖다가 저 리스트를 통째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야말로 names라고 하죠. 이러면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의 first name, last name이 저 오브젝트 어레이에 0번째, 1번째 이렇게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이 전체 업데이트, 여기서 이제 인서트를 포함해서 여기에다가 다 바인딩이 돼서 그럼 4개의 인서트 SQL문을 만들죠.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DB에 다 던져버려요. 물론 이제 배치 업데이트는 한 번에 최대 몇 개까지 보낼 것이냐 이런 사이즈 같은 게 이제 결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사이즈로 한다 그러면 이 4개 정도는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성능상에 약간의 이득이 있어요. 근데 뭐 워낙 요즘에 드라이버들이 좋아서 여러 가지 최적화하는 것들을 많이 해주긴 합니다. JPA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되게 잘 활용을 하는 편이죠.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 그 데이터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배치 업데이트로 한 방에 인서트를 다 하고 결과를 조회하는 거 잘 동작하는지 해보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잘 출력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우리 가이드 예제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로고로 출력을 해볼게요. 우리 로고 아까 라이브 템플릿 이전 시간에 만든 거 이걸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이 클래스 이름도 자동으로 끌어와 주니까 편리하죠. 라이브 템플릿 사용 방법은 그 가이드 문서를 참고해 보세요.
로고를 만들었으니까 어디 갔습니까? 출력하는데 여기네. 자, 이거를 커스터머를 이렇게 하고 toString 그냥 toString으로 해서 찍어버리죠. 이렇게 하면은 로고 형식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요. 로고 형식으로 이 두 가지가 출력이 잘 됩니다. 스프링 부트의 기본적인 그 로그 레벨은 info예요. 그래서 요거를 디버그라고 아마 주면 출력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설정을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에서 화면에 뭔가를 출력해 보고 싶으실 때는 info 레벨을 사용하시는 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35초 남았는데 예, 작업은 다 완료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테스트는 더 만들어 볼 건 없고요. 예, 기능 잘 동작하고 JDBC 템플릿 이용해서 간단하게 데이터 넣고 조회하고 하는 코드를 그다음에 배치 업데이트까지 사용해서 완료를 해봤습니다. 자, 20초 남기고 오늘 두 번째 타임 어택 완료했습니다.